안녕하세요. 2020년 1월 10일입니다. 금요일이고요. 이번 겨울은 아마 겨울 시작하는 초겨울 무렵에 날씨가 좀 추웠고, 그리고는 연말, 연초로 이어지면서 날씨가 굉장히 겨울 날씨치고는 좋습니다. 덜 춥다는 이야기죠. 근데 또 일부에서는 그러더라고요. 겨울은 추워야 겨울이다. 눈이 와야 된다. 근데 비가 오고 있다. 이상하다. 이것도 이상기온이다. 기후변화 때문이냐? 아니면 온난화 현상이냐? 아니면 우리나라가 안팎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유에 어떻든 눈이 안 오니까 그 접촉사고, 교통사고 있죠. 미끄러져서 접촉하는 그러한 사고가 좀 예년에 비해서 덜 나는 것 같고요. 다행스러운 거지요. 또 서민들이 살기가 좀 비용이 덜 들고, 그래서 뭐 또 그러한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겨울에 추워야 추위를 대비해서 뭐 스케이트장을 한다든가 썰매장을 한다든가 또 겨울 옷을 판매한다든가 또 겨울 장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주 울상인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다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비 오면 뭐 남학신 안 팔리고 또 해나면 뭐 미투리 안 팔리고 뭐 이런 노래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다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좋은 면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면들도 있고, 그러나 그렇게 또 이렇게 저렇게 어울려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이 분열된 것도 참 가슴 아픈 일인데, 또 우리 대한민국이 이념적으로 두동강이가 난 것 같아서 매우 속상합니다. 우파 좌파, 또 우파 좌파, 아니면 진보 보수,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할 때 저는 나라가 정상적으로 발전하고 가는 데 있어서 우파도 필요하고 좌파도 필요하고, 소위 말하는 진보나 보수가 다 서로가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루고, 균형 가운데 또 견제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좌파 가운데서 종북 좌파가 문제가 돼요. 주사파, 운동권 출신들. 그냥 그 사람들이 너무 북한 이념에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들이 지금 청와대를 장악하고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나라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는 검찰 인사를 단행을 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들어오자마자 저는 그래도 무리수를 두겠느냐. 판사까지 지낸 추미애가 그렇게 정권 눈치 보고 정권의 수하 노릇을 해서 그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좀 여유롭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2월 달에 어차피 정기 검찰청 인사가 있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끌고 가서 자연스럽게 하지 않겠느냐. 무리수를 두거나 직권남용은 할 정도로 그렇게 머리가 둔하진 않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놀랍게도 아주 윤석열 총장의 날개를 다 꺾어놨습니다. 핵심 부서의 8명을 다 전부 조치했죠. 좌천시킨 거죠. 결국은 건드리지 말라 이겁니다. 우리 건드리면 너희들 죽어, 그 신호를 보낸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점심 식사 같이 하면서 얘기해 보니까 믿을 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다 장악됐고 이미 모든 뭐 선거관리위원회니 헌법재판소니 대법원이니 다 이제 넘어갔고 이제 법적인 기관으로서는 윤석열 총장 하나 남았다. 그런데 이렇게 사태가 지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검찰청 인사를 아주 이런 식으로 막 엉망으로 해놓는 거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사퇴하고 나가지 않겠는가? 아니면 남아서 끝까지 싸울 것인가? 이 둘을 놓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사퇴하고 나가지 말고 끝까지 정권과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은 것을 오늘 또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맞다. 현 정권으로부터 윤석열 총장이 탄압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견디고 더 강한 정권을 향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사람들은 대개가 이제 남은 거 윤석열 총장인데 거기마저 무너지거나 사표를 내고 나가면 대한민국은 이제 완전히 공산화되는 거다.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거다. 이미 다 사회주의가 됐다. 사회주의가 뭐냐? 배급 주는 게 사회주의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주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맞다. 윤석열 총장이 끝까지 싸울 거다. 내가 볼 때는. 중간에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싸우면서 탄압받는 모습으로 중간에 쫓겨나든가 이 정권이 아주 그냥 극악무도하기 때문에 쫓겨나든가 아니면 뭔가 치고 들어가서 뚜렷한 수사의 결과를 이끌어내든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돼야지 아예 지금 기분 나쁘다고 불쾌하다고 사표 내고 나가는 일은 없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그 이번에 좌천되는 8명 그 지검장인가요? 부장판사들인가요? 그 사람들을 불러놓고 한 얘기가 절대 사표 내지 말라. 저녁 식사하면서 그런 말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볼 때 윤석열 총장이 현 정권의 비리를 끝까지 파헤칠 각오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거기다 한마디 덧붙인 게 이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정권을 향해서 지금 싸우고 있고 또 한 분이 있다. 그러니까 누구냐는 거예요. 전광훈 목사님이 대대적으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박수를 치면서 맞다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 그러면서 한국당에 저런 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한국당은 싸울 줄도 모르고 전혀 맥도 추지 못하고 있는 모습 볼 때 국민들이 열받는 거예요. 한국당을 보면서 열통 터지는 거예요. 저런 국회의원들을 우파라고 보수라고 믿고 그동안에 왔는데 이렇게 무슨 뭐 공수처법 통과니 선거법 통과니 뭐 이렇게 국회 예산 강행 처리해서 통과시키 이런 것들 하나도 막아내지 못하고 누구 한 명 나서서 싸우지도 않고 그냥 물러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진짜 열통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광훈 목사님이 앞장서서 정말 팩트가 정확하고 그런 투쟁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회에 2명만 있었어도 한국당 쪽에 이 지경이 되지는 않을 텐데 너무 무기력하다. 한국당이 참 너무 무기력해요. 본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이렇게 그 독주하는 이 모습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야당으로서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견제하고 비판하고 투쟁도 하고 정권을 향해서 그러면서 뭔가 이런 것에 대한 제동장치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그걸 바라는 건데 전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참 답답한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이러한 현실들이 참 속상하고요. 또 기껏해야 뭐 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앉아가지고 무슨 뭐 다른 당하고 통합하는 얘기는 하고 있고
아니, 투쟁을 해야지 지금 통합을 얘기할 때예요. 통합은 투쟁하고 나서, 투쟁하면서 하든 일단 투쟁하고 나서 하든 통합은 나중에 해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데 싸워야 될 때 싸우지 못하고 비겁하게 뒤로 물러나서 잠수 타고 있으면서 통합만 한다고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거기에 지지를 안 보내는 겁니다. 너들 하는 짓이 그 모양이지. 싸우지도 않고 정권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보다 한국당이 더 나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결국에 가서는 제가 한국당 투표하겠지만 더 나쁜 것 같아 지금 하는 것들을 보면. 보신주의예요. 완전히 보신주의고 누구 하나 나서서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비판하지 않아요. 무슨 약점 잡힌 게 있는 건지 그런 거 보면 정말 화가 나는데 정광훈 목사님이라도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앞장서서 비판을 하고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메시지를 던지니까 국민들이 환호하는 거거든요. 전광훈 하면서. 저는 현재 그 한국당이 통합하고 뭐 이런 거 할 게 아니라 어제는 또 기껏 한 게 추미애 탄핵안을 올린다 그러는데 아니 추미애 탄핵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검사들을 이번에 인사 조치한 게 추미애 작품이냐고요. 그게 청와대 작품이지. 그리고 어차피 이제 4월 15일 날 선거를 앞두고 전선을 구축을 하려면 현 정권과 문재인과 투쟁하는 구도를 만들어 놓고 싸워 나가야 국민들이 한국당 이제 좀 정신 차렸네 이렇게 생각하고 표를 주는데 전혀 문재인은 건드리지도 않고 추미애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말이 먹혀드냐고요. 국민들한테 그게 실감하게 와 닿냐고요. 그리고 추미애 하나 날려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선거 앞두고. 어떤 면에서는 문재인 탄핵안 많잖아요. 지금 울산 선거 개입, 유재수 건, 또 우리들 병원 뭐 이런 저런 이 건에다가 뭐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삼성하고도 지금 깊숙이 결탁되어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제가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은 모르는데 일단 그런 의혹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유재수 건이 문제가 아니고 울산 선거건이 문제가 아니다. 그런 정도 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나서서 저렇게 발버둥하면서 공수처 만들고 말이죠. 이 정치인들 동원하고 민주당 이인영 대표 동원해서 말하고 뭐 이 국무총리 동원해서 말을 하고 이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한 부분이고 그런 정도라면은 조국이 문제나 뭐 이런 그 유재수 문제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정권이 그냥 벌써 내던졌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진짜 청와대가 저렇게 긴장하면서 검찰을 다 해체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 삼성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럴 수 있다. 노무현도 그랬으니까 문재인도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뭔가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죠. 삼성하고. 그러니까 그 삼성 문제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핵심으로 삼았잖아요. 뭐 정유라, 마린이 그게 다 박근혜 통해서 됐고 뭐 스포츠 재단, 미르 재단 뭐 이런 거 다 만들고 삼성 다 이렇게 연결했었는데 몇십억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 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박근혜를 날려버리고 문재인이가 그보다 훨씬 더 했다. 훨씬 더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검찰 조사를 통해서 드러난다면 그것은 명분이 없어지잖아요. 해명을 못하잖아요. 거짓말도 못하고 해명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삼성 건을 덮으려고 이 정권 이렇게 난리 버거지를 피우고 있다는 거예요. 검찰을 다 해체시키려고 하고. 그럴 수 있겠다. 다른 건 같으면 유재수가 뭐라고 그 유재수 감옥 보냈고 재판 받으라고 하면 되는 거고 아니 뭐 울산 선거 아무리 뭐 문재인이 뭐 호영 호재한다고 해도 정상적으로 조사받고 재판받게 하면 되는 건데 정권이 이렇게 나서가지고 발광을 부리는 것은 삼성과 이 정권이 연결되어진 것이 터질까봐 그것을 감추려고 검찰을
저렇게 해체하려고 하는구나. 이 말이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제가 듣고 보니까. 저는 이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고, 진짜로 저는 문재인 정부도 잘 되기를 바라요. 왜냐? 문재인 정부가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내 편 편가리기를 해가지고 우파는 나쁜 놈, 좌파는 좋은 사람, 그래가지고 좌파는 무조건 다 끌어안고 잘못을 해도 그냥 건드리지 말으라고 하고, 우파는 뭐 잘못이 없어도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유죄를 만들고 감옥으로 보내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야, 문재인 정부가 무슨 다른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보다 가장 심각한 것이 국민들을 분열시킨 것. 이거는 두고두고 문재인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고, 진짜 국민들한테 100배로 사죄해야 되는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국민들은 안중이 없습니까? 김정은이는 안중에 있고 국민은 안중이 없습니까? 이 나라에 태어나서 이 나라에서 교육받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세금을 내면서 살고 있는 국민들이 김정은이만 못한 겁니까?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 정신을 차리시고 회개하고 대한민국 편에 서시고 국민들 편에 서시고 헌법 편에 서서 남은 임기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일하는 대통령으로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검찰도 좀 수사의 수위를 낮출 거고, 한국교회 정광훈 목사님도 비판 수위를 낮출 거고, 한국교회가 오히려 나서서, 또 모든 한국 종교가 나서서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